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은 미래를 위해 무려 서울 한복판에 집을 짓는 모험을 했다네요. 여기는 도봉구 쌍문동입니다. 쌍문동에 오니 둘리와 친구들이 반겨주네요. 아, 성 소장님 도너 좀 닮으셨다. 야, 여기가 그 유명한 쌍문동이죠. 오징어 게임도 요즘 그 배경이고, 둘리도 여기서 나오고, 1988 덕선이도 여기서 나왔죠. 만화나 TV에서 나왔던 골목길 크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 단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는 그때 주택들이 이제는 다들 빌라들이나 다른 모습 바뀌었지만 그래도 그 골목길 정신 그대로 남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느 골목을 거닐어도 아련한 추억의 한 장면이 펼쳐지는 동네. 이 정겨운 주택가 어딘가에 오늘의 집이 있다는 거죠? 아, 저 집인가 보네요. 30년 전에 지어진 그런 벽돌 다가구 주택 사이에 몇 층이나 될까요? 근데 왜 저렇게 좁지? 전혀 안 좁은데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 진짜 좁구나. 작은 성냥갑 같네. 이웃집들하고 비교해보니 확 체감이 된다. 사장님, 여기에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승사입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아니, 저기 언덕에서 내려오는데 네. 다들 여기 빌라들밖에 없는데 굉장히 독특한 건물이 하나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기엔 측면이 굉장히 좁은데 땅도 굉장히 좁죠. 땅 면적이 19.9평이고요. 그럼 건축 면적은 한 층당 50% 해가지고 8.45평 정도 됩니다. 8.45평요? 예. 9평이 안 됩니까? 네, 9평이 안 되고요. 8.45평을 해가지고 5개층에 다라까지 해가지고 6층 정도 높이가 됩니다. 동네 제일 높은 건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주변에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래서 땅을 구매하는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설명이 약간 전문가적인 냄새가 나는데 혹시 제가 설계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안녕하세요. 코딱지만한 땅에 있을 건 다 있는 집을 지은 남편 박용걸입니다. 남편 덕분에 서울의 나만의 집을 갖게 된 아내 유혜민입니다. 저희 집 땅 모양이 위에서 보면 코 모양이기도 하고 실제로 땅이 굉장히 작아가지고 건물은 거기에 50%니까 8평밖에 안 돼요, 한 층당. 누구나 좀 어려운 이름보다 한번 들었을 때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해서 누구나 좀 편하게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보통 보면은 제 이런 식으로 많이 짓는데 약간 그런 고풍스러운 우아한 이름이 저희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장난스러운 게 더 좋아가지고. 코딱지만한데 코딱지 그냥 이렇게 지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기만 해도 좁고 답답할 것 같은데 왜 하필 협소주택을 지은 건가요? 대학교부터 이제 자취를 했으니까 12년을 이렇게 원룸에 살았어요. 막 5평, 6평 정도 되는 공간이 저한테는 딱 맞더라고요. 근데 결혼할 때 생각해 보니까 제가 5평, 6평이 맞으면 한 층은 제가 쓰고 여기 아내가 또 한 층 쓰고 나머지 한 층이 또 여유가 있으면은 둘이 살기에 문제 없겠다. 결혼 얘기가 나올 때 그 건축탐구 집에 나온 세로로라는 협소주택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게 어때? 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또한 새로운 거 좋아하고 도전하는 거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무조건 안 살아본 거? 너무 재밌겠다. 이 집도 부창부수였구만요. 아이고. 1층은 상가 임대를 주고 2층은 사무공간 그리고 3층부터가 주거공간이라는데요. 우선 3층으로 올라가 봅니다.
이름처럼 코딱지만 할 줄 알았는데 정말 8평쯤 맞나요? 생각보다 답답하지 않고 앞뒤로 탁 트인 느낌이 드는데요. 아니 근데 9평도 채 되지 않는 집에 현관 무시하게 크네요 이게. 저는 집이 작다고 현관까지 좁아지면 들어왔을 때 답답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놀러 오는 사람들이 뭐 6명이나 7명이나 와도 아파트나 이런 데서 겪었던 게 나갈 때 한 번에 신발을 못 신으니까 뒤에서 쭉 기다리더라고요. 잘했다. 현관이 널찍해야 복도 듬뿍 들어오지. 신발장도 웬만한 큰 평수 아파트보다 넉넉하네요. 분명히 제가 보기엔 아까 그 채 9평이 안 되는 땅이었는데 폭이 굉장히 넓어 보여요. 아, 이게 넓어 보이세요? 네. 이 폭이 몇 미터쯤 돼 보이세요? 3m? 3m. 저 성공했습니다. 성공했다. 실제로 2.6m가 안 됩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거를 최대한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몰딩이랑 걸레 바지를 사용하지 않는 디자인을 계획했고요. 조금이라도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들. 여기 마이크로 시멘트를 바르면 1cm 미만으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그 폭이 좁으니까 그 1, 2cm, 몇 cm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죠? 그게 정말 아깝더라고요. 1cm, 아니 1mm를 두고도 치열하게 고민했대요. 요 정도 사이즈의 그런 카페나 뭐 식당이나 숙소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러면 꼭 줄자를 가지고 가가지고 여기는 어느 정도 될까 하고 재보고 했는데 저희랑 이 사이즈가 비슷하더라도 어떤 곳은 되게 좁게 느껴지고 어떤 곳은 되게 넓게 느껴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많이 힌트를 얻은 것 같습니다. 데이트 하시지 줄자를 하도 가지고 다니서 저한테 여기 좀 잡아봐 이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이렇게 디지털 줄자라고 하나요? 그거를 사줬어요. 혼자 재라고. 소장님 여기에 있는 이 모든 라인이 다 어느 것에 맞춰지는지 혹시 아세요? 이 라인과 창문의 라인과 모든 게 끝을 다 따라가 그렇구나. 보면 하나의 가전에 오게 되는데 바로 냉장고. 여기까지? 네. 정말 그러네. 이게 병적인데. 이 높이에 요거를 다 맞춰야 해가지고 이런 선을 깔끔하게 하는 게 그래서 냉장고 사이즈를 먼저 파악을 하고 거기서 이제 창 높이를 그리려면 도면을 그리려면 냉장고 사이즈부터 파악을 하고 소위 말해서 김상 건축가셨겠네요. 제 앞에서 표현 안 하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집을 냉장고에 맞춰 짓는 경우는 처음 봐요. 그런데 깔 맞춤뿐 아니라 선 맞춤도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한다는 거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강원도 삼척 출신인 부부. 모든 게 여유로운 고향 대신 서울에 자리 잡고 싶었던 이유가 있답니다. 네, 제가 원래 한 대구에서 6년 정도 설계 사무소에 다녔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자꾸 건축을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찾아보면 서울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잘하는 업체가 항상 살아남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좋은 건물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에 오게 됐습니다. 건축가로서 더 큰 꿈을 펼치기 위해 서울의 터를 잡기로 계획하고 영끌에서 산 땅이 바로 이 코딱지만한 땅이었죠. 제가 강릉에 자주 가는데 언니가 있어서 강릉에 가끔 이렇게 부동산 보면 우리 땅 값인데 여기서는 200평, 300평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이제 몇 번 했어요. 그랬더니 서울에서 일단 일적으로 좀 자리를 잡는 게 먼저라고 해서 그래 그러면 이렇게 시작을 한다. 야, 이제 가장 좀 독특한 것 중에 하나를 발견했네요. 계단이 그냥 일체화돼서 올라가는데
그러게 이런 계단은 뭘로 어떻게 만들었을까? 강철판이고요. 두께가 6mm 정도 되는 철판인데 제가 이렇게 얇은 걸 한 이유는 이 계단이 집 정중앙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중앙에서 양쪽 공간의 시각적인 소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능은 하면서 가장 얇게 할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인지 고민했을 때 그게 철판이더라고요. 마치 이게 종이장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뭐든 부피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설계 과제. 이만하면 미션 성공인 거죠. 이게 얼마죠, 높이가? 높이가 20cm 밑으로 다 맞췄어요. 쫙 다 이어지게. 다른 건물에 많이 가서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동안 다니는 건물마다 다 걸어봤어요. 어떤 게 가장 편한지. 그래서 어디 갔을 때 편한 계단이 있다 하면은 그 사이즈를 다 재보고 예. 계단 하나에도 공간 확장의 비결이 숨겨 있는지 그 종이짝 같은 계단을 반층 오르면 안에 파우더룸 겸 화장실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폭이 컴팩트하다. 예. 폭이 얼마예요? 저희 폭이 한 75cm쯤 됩니다. 75cm? 예. 이것도 혹시 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75cm라는 치수를 만들려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항상 75cm 되고 옆에 서고 이렇게 앉아봐. 괜찮겠어? 괜찮아? 몸으로 설계를 한 거네. 예. 그리고 저희 남편의 작품입니다. 아, 저거 휴지거리? 네, 만든 거예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만들었어요. 노하다 하셨네. 1mm라도 더 사수하기 위한 처절한 노력. 기초공사 때 미리 구멍을 파고 휴지거리 커버 크기로 타일을 잘라서 손수 만든 거래요. 글쎄. 공간 절약의 달인으로 인정합니다. 아내가 가장 만족하는 공간이 있다는데요. 눈치채셨나요? 화장대랑 세면대가 나란히 붙어 있다는 거. 여보, 지금 몇 분이야? 20분, 10분 정도 여유 있어. 화장대와 세면대의 폭과 높이를 딱 맞추느라 세면대 선반을 없애고 수저는 벽에 매립을 했답니다. 화장하면서 로션, 스킨, 크림, 뭐 선크림 이런 거 손으로 하다 보니까 손을 씻을 일이 많아요. 그리고 뭐 계속 중간중간에 화장품도 바꾸고 하니까 손을 좀 자주 씻어야 되는데 그럴 때 바로바로 손만 가져가서 씻으면 되니까 정말 편해요.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두 분이 상의해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 네. 저희가 동선을 좀 잘 짜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출근 준비를 할 때 침대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씻고 화장하고 그리고 내려가서 밥 먹고 출근하고. 화장대에서 또 반층을 오르면 부부의 침실. 그런데 이 집은 둘러볼수록 8평 협소주택이라는 사실을 깜빡한다니까요. 거울을 아주 절묘하게 배치해서 침대 라인, 창틀 라인이 가로로 길어진 거 보세요. 또 개방감을 위해 문을 따로 달지 않고 필요할 때만 커튼을 치도록 했죠. 혜민아. 여보, 퇴근 언제 할 거야? 5시 반까지 갈게. 알겠어. 나 찌개 끓여놨어. 빨리 진짜? 와. 알았어. 30분까지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서둘러 퇴근 안 하고 여유를 부리는 이유는 이 집이 바로 남편 용골 씨의 사무실이거든요. 제가 원래는 사무실에 월세를 내고 있었고 그리고 예전 살던 집은 저희 반전세였는데 거기에 대한 묶인 보증금 그리고 맨날 나가는 월세 관리비 또 주차장을 쓰면 또 매달 5만 원씩 내고 썼었어요. 그런 돈을 계산하고
제가 지금 여기 새로 지은 곳은 1층에 월세도 받고 있어서 이렇게 짓는 게 조금 더 이득이더라고요. 경제적 이득에 왕복 2~3시간이던 출퇴근 시간이 이제는 단 10초. 왔어. 밥 먹자. 그래. 우와. 된장찌개야. 일은 어땠어? 오늘? 뭐 재밌었어. 재밌었어? 밥이 아주 꿀맛이겠네. 진짜 맛있다 근데. 오늘이 있기까지 열심히 살았죠. 가계부를 쓰는 이유가 이게 돈을 절약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애초에 소비 자체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어요. 술은요? 술을 유일하게 쓰는 게 술인데 술도 집에서 저희 둘이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사실 집에서 이렇게 먹으면은 그렇게 많이 안 나가거든요. 그러다가 심심하면 한 번씩 부모님 집 가고. 부모님 집 가는 게 휴가예요. 네, 맞습니다. 삼척 바다 앞에 되게 도심 속에 있다가 자연으로 가니까 취미가 사실 건축이에요. 취미, 특기, 직업 다 건축. 아들내가 서울에 집을 지으니 삼척의 부모님들도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신다죠. 아무렴 왜 아니겠어요. 저희 엄마 아빠가 저는 안 믿어도 저희 남편은 믿습니다. 네, 그냥 전적으로 믿어주셨어요. 직장을 처음에 서울로 간다고 했을 때도 부모님이 되게 좀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 한 번 너 살아봐라. 서울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한번 경험을 해봐라. 이렇게 처음에 하셨었는데 서울에서 삼척 남자랑 결혼한다고 데리고 간 거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또 좋은 집을 지어서 잘 살고 있으니까 성공했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올라갈 층이 남았다고요? 드디어 꼭대기 5층 게스트룸 겸 아내 취미 공간입니다. 맞은편 반층 아래에는 욕조가 딸린 커다란 욕실이 하나 더 있었네요. 어머. 협소주택이라는 게 일단 계단이 있어서 뭐 다들 되게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신 장점은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한 층이 딱 분리되어 있는 층이다 보니까 개별성도 확실하고 층층이 올라가면서 주변 풍경도 달라지고 층별로는 분명 비좁은 집이지만 다양한 경험의 면적은 둘도 없이 넓은 집. 그래요. 아직은 관절 쌩쌩한 나이니까 장점을 한껏 누리며 살면 되죠 뭐. 그래도 난간은 좀 아찔해 보인다. 만약에 굴러 떨어졌을 때도 그냥 조금만 다칠 수 있게 뭐 5칸, 6칸 이상 안 만들었거든요. 저희도 근데 나중에 아이가 있으면 가로 난간이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굴러 떨어져 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그래도 난간은 딱 잡고 멈춰야 막으면 돼. 여긴만 나. 되게 낙천적이시다. 네. 원래 놀이터도 조금씩 다치면서 그렇게 크는 거잖아요. 5층 게스트룸 너머에는 코딱지배 백미 테라스가 있습니다. 지금 이 두 면은 이제 난간으로 돼 있고, 근데 여기는 이제 벽처럼 어떻게 보면은 여기를 난간을 만들어서 풍경을 본다 한들 사실 4층 침실에서 봤던 풍경과 똑같아서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여기 벽을 만들고 테라스는 저희 마음대로 꾸밀 수 있으니까. 테라스 벽 가운데 세로로 긴 틈이 있는데요. 이 틈이 하루 종일 해시계 역할을 해준답니다. 물론 다 계획해서 설계한 거죠. 의도하신 것 같은데 저기 보이는 저 산은 무슨 산이죠? 북한산입니다. 전망이 끝내줍니다. 네, 여기는 그러니까- 도봉산이 있습니다. 저쪽 도봉산. 네. 이야, 근데 이게 빌라들이나 이런 풍경 속에서 저 산이 보이니까는 색다른 뭔가가 이렇게 확 와닿네요. 저 산의 조망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를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테라스에서 양쪽에서 보일 수 있게 한 층의 절반을 테라스에 할애한 과감한 선택. 덕분에 이 웅장한 산뷰만큼은 어느 회장님 댁도 부럽지 않겠어요.
남편이 이렇게 일을 하는 전 과정을 지켜본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 얼마나 잘할까. 이 다음 집은 또 얼마나 좋을까. 이 집이 그런 미래의 기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더 꿈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끝은 없는 것 같아요. 끝은 없는데 지금보다 더 나은, 그냥 그리고 내일보다 또 더 나은 내일, 힘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겠다는 겁니다. 부부의 데이트 코스는 오늘도 코딱지 무료 테라스 카페. 첫사랑 같은 이 집에서 미래의 발판을 다져갑니다. 저번에 여기에 앵무새 들어왔던 거 기억나? 정말 귀여웠는데. 젊은 나이에 벌써 어떻게가 아니라 젊으니까 할 수 있었던 도전과 선택. 그래요. 삶은 스스로의 힘으로 한 계단 딛고 올라가야 한다는 거 우리 아들, 딸들한테 오늘 다시 배웠습니다.